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대형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가 0.68% 장중 내내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 상당 부분을 반납하기는 했습니다만 0.2%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0.32% 강세로 3대 지수 모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여기에는 AI 랠리가 다시금 촉발되고 있다라는 것에 더해서 사실 연준의 어제 발언에 더해서 영국과 일본은 물론 조금 다르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앙은행들이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밤에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2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경기 선행지수가 0.1%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만에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점에 시장이 반응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와 이전치보다 2,000건가량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하다. 탄탄하게 지탱이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면서 시장이 안도랠리를 펼쳐가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출렁이고 있는데요. 65,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금도 계속해서 에브리띵 랠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2,200달러 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어제 보여줬다면 여전히 크게 떨어지지 않고 2,180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81달러 선 위쪽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자지구의 휴전 촉구 결의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여전히 중동 리스크는 진행 중이지만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초점을 맞춘 걸로 풀이가 됩니다. 특징주들 보시면 마이크론이 지금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아이비들의 호평 릴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어떤 의견들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간밤에는 14%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애플과 테슬라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참고해 보도록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온기는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요?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가운데 중간중간 아주 붉은 빛의 종목들이 보이긴 합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시장의 온기는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러셀 2000 지수 보시면 1% 넘게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소형 쪽까지 고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톱리 같은 경우는 러셀 2000이 올해 안에 50%가량 급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지난해가 빅테크들 대형주의 한 해였다면 올해는 중소형주의 한 해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AI 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UBS에서는 연준이 올해는 3회 점도표 상에서 나왔던 그대로죠. 그리고 내년에는 무려 6회 인하를 전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도 7월과 12월 인하 예상을 하고 내년엔 4회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FOMC에 대한 안도감에 더해서 소시에테 제네랄은 실적의 AI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S&P 500의 상방을 우리 상향 조정할게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S&P 500의 상방 전망을 4,750포인트가 기존이었다면 이제는 5,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건데요. 지금 S&P 500 지수가 5,20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300포인트라는 상방이 더 열려 있을지 그리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밤의 상승 촉발은 마이크론이 했습니다. 14% 상승에 이어서 브로드컴이라던가 또 밸류체인의 동반 강세, 반도체 ETF까지도 훈풍이 깃드는 모습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연은에서는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3.2로 나타나면서 반도체 공장들이 모여있는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업황이 좋다라는 반증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마이크론의 실적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겁니다. 기존의 레거시, 디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마이크론인데 이러한 마이크론이 호실적이 나왔고 심지어 가격까지도 함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앞으로 HBM까지도 가세를 하면서 성장성까지 확보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여기에 브로드컴에 대한 의견이 좋은 이유는 커스텀 반도체, ASI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알파벳이라던가 메타라던가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커스텀 반도체에 백엔드 AI 네트워크 시장까지도 섭렵할 것이다. 그러니까 AI의 훈풍이 과연 곳곳에 어디까지 깃들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랠리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브로드컴,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훈풍이 깃든 가운데 이번에는 레딧까지도 AI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IPO를 통해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레딧인데 한국판 DC 인사이드라고 불립니다. 물론 레딧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사실 조금 고전적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바꿔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촌스럽다라는 표현도 레딧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하고 있는 평가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 10위권 내에 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레딧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레딧이 왜 AI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AI를 훈련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에 시장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AI 훈풍의 수혜주로서 밈주식의 타이틀을 벗어나서 레딧이 움직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 넘어 산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대표적인데요. 앞서서 애플의 주가와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훈풍을 누리지 못하고 하락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산을 삼각형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밤에 마주하게 된 새로운 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또 한 번 미국의 법무부가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EU에서도 계속해서 애플 앱스토어 규제하지 마라고 계속해서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서 철퇴를 가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도 이미 한 바가 있는데요. 애플이 여기에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있긴 합니다만 이 소송 자체가 애플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AI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도 애플에 대해서 불안한 시선을 거둘 수 없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죠. 물론 구글 제미나이와 함께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이 반갑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애플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매출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전체 매출의 60%가량 58.3%가 아이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아이폰 매출이 흔들리거나 아이폰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면 애플의 매출에 바로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2023년에 매출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상당한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팀 쿡 CEO가 방중까지 결정할 정도로 중국의 큰 손들을 잡아보겠다라는 의중이 엿보이긴 한데 중국의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풍겨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잘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간밤에 1.6%가량 빠졌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테슬라가 머스크 개인의 회사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 SEC 조사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리오토까지도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함께 내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치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에게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또 한 번 오름폭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미증시는 달려줬지만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200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미리 우리 시장이 뜨겁게 질주를 했기 때문인데요. 함께 보시죠. 이틀째 반도체가 속된 표현으로 멱살 캐리를 했습니다. 양시장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죠. 코스피 2.4% 급등하면서 2년 만에 2,75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6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많이 팔고 외국인이 많이 사줬습니다. 개인은 3조 원 가까이 어제 순매도를 보였는데 이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매도 포지션이었고요. 외국인은 1조 9천억 원 가까이 사줬는데 역대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굉장히 화끈하게 매수세를 보였죠. 상승과 하락의 종목수 비율 한번 보실까요? 그나마 어제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질적으로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상승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입니다. 양시장에서 공통적으로 포착이 됐죠. 그 전날은 사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만 시선이 집중되면서 나머지 전체 섹터가 오르진 못했는데 어제는 반도체에서 전 섹터로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떨어진 업종 하나도 없었고요.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오른 쪽은 보험, 반도체 다음 은행, 자동차, 이 세 개는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죠. 그 다음이 바이오. 바이오의 힘으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도 나타났습니다. HLB의 질주 정말 강했습니다. 무서웠고요. 시외에서는 흐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 점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그야말로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티 수준이죠. 추가된 내용들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수출 데이터 1일에서 20일 데이터인데요. 전체 수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는데 반도체 수출은 무려 46%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이 급증한 수치는 선박인데 선박 요즘 흐름 좋죠. 370%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미중 갈등의 반사수의 기대감을 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놓쳐선 안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바이오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죠. 그 세 섹터가 시장에서 주도 섹터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사진. 젠슨 황 CEO의 친필 사인이 적혀져 있는데 그 삼성 HBM3E 제품에 승인 사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납품 곧 하겠지라는 기대감 들려오고 있고요. 자, 일정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반도체 지원금 발표 행사가 28일 예정이었는데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 경계현 부문장이 일요일에 출국을 해서 이 행사에 참석할 거라고 의견이 모아지고요. 자세하게 어느 정도의 규모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지 추측된 내용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잠사 화면이죠. 텍사스는 상무부에서 집행하는 칩스 법안과 별개로 반도체 지원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회에 선임된 쪽 삼성전자, TI, 도쿄일렉트론, 델 모두 반도체 제조기업인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반도체 소재 기업 포함이 됐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바로 그게 동진 세미캠이었죠. 레거시 반도체의 주목과 함께 이 텍사스 칩스 법안의 수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어제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 내용이고요. 어제 좀 체크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칩스 법안 좀 자세히 볼까요? 보조금 지원 계획들 지금 시장에서 추측하고 있는 내용들 정리가 돼 있습니다. 확정된 게 굉장히 적어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미 올해 들어와서 올 초에 다 이제 집행이 됐어야 했는데 그동안 미루다가 최근 들어서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표심을 더 잡기 위해서 이런 반도체 보조금 집행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당시에 체크해드렸는데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집행 예정인 부분인데 자 지금 전망은 삼성전자가 중요하겠죠. 6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TSMC보다 조금 더 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 공장 지을 때 따라 붙는 소부장이 무엇인가? 그러면
텍사스주에 위치한 그 주변에 있는 위치한 다른 소부장 공장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에 좀 체크해 드렸었고요. 자, 어제 시세 분출이 있었던 섹터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쪽이었고 이들 종목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이 나온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있어서 따로 기입을 해봤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아미코젠, 한국 BNC. HELB 계열이 시세 분출 어제 장중엔 좋았는데 시간 외거래에서는 하락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ELB 생명과학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규모가 1,500억 원 정도입니다. 시설자금에 60억 원, 운영자금에 400억 원, 체주 상환자금에 981억 원, 기타 자금 15억 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증자 비율이 10.3%, 발행가는 할인율 25% 적용. 그러니까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기준 적용을 하면 10,000원이 빠졌어요. 13,630원 정도가 됩니다. 종가 대비 이제 할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해서 출발이 될 겁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유상증자 대규모로 하는 거 그래. 어디에 이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가 시장에 이제 거기에 긍정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긍정 평가가 나오겠지만 이제 무리하게 자금 끌어다 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악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 장비 어제 강했고 저 PBR주 굉장히 시세가 좋았죠. 은행 보험주 주주 환원 기대감에 부각이 됐고 지주사들 특히 SK 스퀘어 강했고요. CJ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 유럽의 최대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을 때 CJ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과거에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고공질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천당과 지옥을 가른 감사 의견 보고서 내용 중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 나왔다 환호를 합니다. 당연히 적정 나와야 이게 정상이긴 한데 한숨 돌렸다라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들은 시간 외거래에서 모두 상승을 했고요. 감사 보고서 지연 공시가 나온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한탑까지 NK맥스부터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 의견 거절 종목입니다. 거래 정지 바로 들어갑니다. 국보 체크해 보셔야겠고. 의견 거절 공시,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기업들 제가 하나하나 공시 들여다보면서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체크했습니다. 이게 원래 기사가 잘 안 나와요. 체크하기가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 되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한정 의견 나온 건 장원테크, TY홀딩스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이 많죠. 주의가 하셔야 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비적정 감사 의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정과 비적정 감사 의견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적정은 일단 통과, 비적정이 불통인데 그 비적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정, 의견 거절, 부적정. 과거에 좀 체크해 드렸었는데 사실 나오게 되면 의견 거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한정은 다시 이제 의견 자료 보충을 해서 다시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부적정은 이게 사실은 회사 자체가 재무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이게 안 될 기업이라 그러면 자료를 애초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오류가 나와서 사측 거절하고 이 부정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악재고 의견 거절 대부분인데 이거 나오면은 상장 폐지 사유로 곧바로 거래 정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들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시간의 특징주 추가적으로 개별주입니다. 현대차 1% 이상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주식 태운다 소각 결정이 있었고요. 발행주 시간 1% 정도 됩니다. 소각 예정일 3월 27일. 주주에게 친화적인 정책인데 사실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에 발표했던 그 내용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자동차 부품 테마가 올랐는데 유럽 쪽에서 환경 규제 완화 수혜감입니다. 이거 잠시 후에 따로 정리할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테마에서 움직였고 헬스케어 섹터 코오롱 생명과학, 오스코텍, 셀바이오텍은 개별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 가운데 현대모비스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이제 놀라지 마시고 알루코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공급 계약 소식 체결 공시가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 동시에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미국에서 배기가스 규제 발표를 완화시켜서 발표를 했고요.
3월 19일에 유럽 의회에서 유로 7이 통과됐습니다. 유로 6랑 거의 비슷해요. 원래는 이게 타이트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냥 모니터링만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론적인 내용이죠. 자, 이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 삼성 모빌리티에서는 이렇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재생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완전 전기차보다는 레거시 업체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비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기차 전환에 레거시 업체가 오히려 시간을 벌게 됐기 때문인데 이럼으로써 적자를 기록 중인 전기차 벤처 업체들은 고금리하고 전기차 전환 지연으로 인해서 생존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 그 금융위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대형 IB 쪽 은행들, 살아남은 그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의 그 위상을 달성을 하게 됐는가, 어떻게 그 덩치를 불려갔는가. 금융위기 때 우수수 무너지는 그런 은행들을 다 싼 값에, 헐값에 인수를 해서 방대하게 그때 이제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마켓쉐어를 그때 많이 키워갔죠. 빅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남은 뭐 M7 기업 들으시면 이 알만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과거에 고금리 상황에서 무너질 때, 이런 스타트업들이 무너질 때 헐값에 다 매수를 해서 그 파이를 키우고 기술력을 다 확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삼성 모빌리티에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어서 좀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라서 같이 참고해 볼 만해서 기입을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장잠사였습니다.